자, 어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하면 첫 번째 선생님이 문법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의 즉 문법에서 왜 관계대명사라고 붙었는지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부터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는 말 그대로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연결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관계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말을 쓴 이유는 명사를 대신받아라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얘기했죠. 대신받아라. 자, 이 말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두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데 명사를 대신받아. 앞에 명사가 나오면요. 앞에 명사 나오고 뒤에 명사 나올 때 명사하고 명사가 중복될 때 얘를 대신에 얘와 같은 명사가 쓰였으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대신 관계시켜 주면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관계시켜 주면서 얘를 대신받아라 라고 얘기해서 관계 대명사라는 말을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두 문장이 존재를 해야 하고요. 두 문장이 존재하는 데서 반드시 명사가 중복이 돼야 되고요. 즉 같은 명사가 둘이 동시에 쓰여야 합니다. 명사가 둘이 동시에 쓰이고 그리고 두 문장을 연결시켜 줄 때 우리는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어제 복습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는 탐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쓰면요. 이 문장에서 명사가 어디 있죠? 나는 탐을 두 개가 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쓸 때 나와 내가 같은 명사가 두 개가 나오고요. 나는 뭐 제인을 더 좋아한다. 약간 얘가 너무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야? 제인을 더 좋아하는 나는 탐을 사랑한다. 이런 문장이 되거나 탐을 사랑하는 나는 제인을 더 좋아한다. 이런 두 문장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관계대명사를 고칠 때는 관계대명사 사용할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글 예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 나는 제인과 함께 백화점을 갔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여기에서 명사가 되는 놈은 오늘이란 놈도 명사고요. 나도 명사고 제인도 명사고 백화점도 명사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쓰면요. 오늘 today 자, 나는 어떤 날까요? 관계대명사, 자, 명사를 수식하기에 관계대명사를 무조건 뒤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I who bought a gift. 자, 나는 누구냐면 선물을 샀던 나는 갔죠. went to 백화점을 갔죠. department store를 갔습니다. 이것도 명사니까 뭘 쓸 수 있다? 관계대명사, 다음물일 때 선생님 어제 뭐라고 그랬다? 위치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위치. 이 백화점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is located in 일산 썼고요. 갔죠. 누구와 함께? with 제인. 어떤 제인을 설명하고 싶으냐면 또 설명해주면 돼요. who is, who was 과거니까요. who was 얘도 과거를 써야겠네요.
who was my frien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문장에서요 명사를 꾸며주고자 계속 얘기하고자 싶을 때 이렇게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절을 쓰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디파트먼트 스토어 이 명사를 꾸며주고 싶으니까 위치 다음에 어디 일산에 위치한 백화점에 제인과 함께 갔는데 어떤 제인이냐? 나의 친구였던 제인과 함께 갔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독해를 해석을 할 때는 오늘 나는 하고 관계대명사를 만나면 그냥 쭉 해석을 해서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돼요. 나는 어떤 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어떤 나? 선물을 샀던 나. 갔어? 어디로 갔어?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에 갔어. 어떤 백화점이야? 일산에 위치했었던 백화점에 갔어. 제인. 어떤 제인이야? 내 친구였던 제인과 함께 갔어요. 라고 해석을 하면 관계대명사는 끝나게 돼요. 네, 이렇게 보면 관계대명사가 끝나게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주력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관계대명사의 여러 가지 용법이 됩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어제 관계대명사가 앞에가 명사가 사물을 대신받으면 관계대명사 위치로 쓰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람을 받을 때는 who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물일 때, 즉 여기 있는 A라는 사물하고 뒤에 있는 사물이 만약 얘가 주어로 나왔으면 이거와 이 명사와 이 명사가 중복되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안 쓰는 대신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다고 했죠. 그럼 얘는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이 사물이 같은 명사가 뒤에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면 목적어 자리로 들어갈 때 얘하고 중복이 되죠? 그럼 얘를 안 쓰는 대신에 위치를 써죠? 그럼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뒤로 갔을 때 뒤에 주어 자리에 사람이 쓰였으면 이 사람을 생략하는 대신에 who를 쓰죠. 그럼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 즉 뒤에 문장에서 얘가 뒤에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만약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한 가지 빠뜨렸던 부분은 관계대명사에서 사물이 선행사로 나오면 얘를 선행사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서 얘를 대신받을 때 얘를 바로 관계대명사 앞에서 얘를 대신해서 선행사 앞에 나오는 명사라는 뜻이야. 얘 앞에서 선행한다는 뜻이야. 사물일 때 관계대명사 대칠 쓸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 대칠 쓸 수도 있어요. 즉 대ችን 사물일 때도 쓰고 사람일 때도 관계대명사 대칠 써서 이 대칭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쓸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이제 고3으로 가면서 관계대명사 된만 쓰는 선행사들이 있는데 요거는 또 선생님이랑 더 추가적으로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제가 짚어주도록 할게요. 실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거는 관계대명사의 종류인데 1번. 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요. 얘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what은 자,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해요. 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는 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보세요. 나는 어떤 것을 믿는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그는 어떤 것을 말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그가 말했던 어떤 것을 믿는다라는 뜻으로 돼야 돼요. 요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데 이렇게 합쳐지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죄송한데 초등학교 5학년 과정 국어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네, 나는 이 두 문장을 썼는데 이 두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고쳐지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안 돼. 이렇게 보지만, 이게 이해 안 가면 어떻게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문장이 이해 안 간다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예? 이거 꼭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이 문장을 이제 볼게요. 보세요. 나는 어떤 것을 믿는다. I believe. 어떤 것, the thing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고요. 그는 어떤 것을 말했다. He said the thing이 돼요. 뭐 이거 뭐 틀린 거 없죠? 나는 어떤 것을 믿는다. I believe the thing. 그는 어떤 것을 말했다. He said the thing.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이렇게 되죠. 이 문장 하나 합쳐볼게요. I believe the thing.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문장 통 전체를 중복되는 명사 바로 뒤에다 위치시키라 그랬죠? 바로 뒤에 위치시킵니다. He said the thing이 돼요. 됐죠? 그러면 바꿉니다. 더띵하고 더띵하고 같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을 안 쓰는 대신에 우리는 관계대명사 뭘 쓰냐면 여기에 사물이죠.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사물이에요. 위치를 써요. 됐죠? 근데 약속을 했어요. 더띵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면 영어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what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what이라고 씁니다. 더띵 위치는 what이라고 써요. 이거는요, 정말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해요. 외워두시면이라는 가정이 아니에요. 이건 외워둬야 돼. 더띵 위치가 what이 되는데 이게 왜 what이 돼요? 이건 약속이야. 더띵 위치를 what으로 하자고 약속을 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문장을 다시 쓰면 자, I believe what he said라는 문장이 돼요. I believe what he said.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연습할 때는요. 요거를 더띵 위치로 바꿔서 연습해 보세요. 더띵 위치가 되죠. 그 다음에 he said가 되죠. 그러면 이 문장이 맞냐 안 맞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잘 봐. 관계대명사를 쓴 거는 원래 원초가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뒷문장에서의 명사가 중복될 때 뒤에 걸 안 쓰는 대신에 썼지. 그런 얘기는 잘 봐. 얘를 안 쓰는 대신에 얘를 썼으니까 얘를 뒷문장으로 보내면 어디론가 쏙 들어가야 돼. 그런데 앞에 있는 거는 뭐가 되냐면 명사가 되거든. 얘는 무조건 명사밖에 안 돼요. 명사 중복될 때만 선생님 위치를 관계대명사를 쓴다고 얘기했으니까 명사를 뒷문장으로 빼면 명사가 문장 성분에 들어갈 때는 주어랑 목적어밖에 없어. 즉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가야 돼. 여기서는 더띵을 뒷문장으로 빼면 어디 자리에 들어가?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문장은 맞게 되는 거예요. 즉 고로 관계대명사를 구별하는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지. 뒤로 뺐을 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가면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 게 맞아. 왜냐하면 두 개가 중복되는 거 뒤에 안 쓰는 거 대신에 위치를 썼으니까. 즉 결론 맺을게요.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해. 왜 불완전한 문장이냐면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기 때문이야. 관계대명사 뒷자리는 불완전해. 왜냐하면 주어를 안 쓰는 대신에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관계대명사를 쓴 거니까 뒤로 빼면 어디론가 쏙 들어가야 돼. 얘를 안 쓴 대신에 얘를 썼으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의 유무는 무조건 앞에 있는 이 선행사인 명사를 뒤로 빼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쏙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문제풀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what은 더띵 위치로 바꿔보시고요. 바꿔보시고 이 더띵이 뒷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주어자에 쏙 들어가나, 즉 주어가 비었는지 아니면 목적어가 비었는지의 유무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즉 what 뒤에는 무슨 문장이다?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예를 좀 더 들어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What I said is tru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쪼개면 더띵 내가 위치라 그랬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럼 맞는 유무는 선생님 어떻게 확인하라 그랬다? 더띵이라는 이 선행사를 이 관계대명사 뒤로 뺐을 때 어디 들어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이거는 위치를 쓴 게 맞다는 뜻이야. 그럼 이 두 문장 보시면 I said 더띵이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The thing is true가 되죠. 네,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what이 여기서 이렇게 쓰인다라는 사실을 보세요. 됐죠? 예,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해. 왜냐하면 what이 the thing 위치로 쪼개지면서 the thing 위치에서 the thing 선행사를 뒷문장을 빼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게 what의 용법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관계대명사에서 what은. 자, 두 번째 이제 선생님이 뭘 설명할 거냐면 이제 관계 부사를 설명할 거예요. 관계 부사란 말 잘 보세요. 이거 말 뜻에 있습니다. 1번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 두 문장을 연결합니다. 관계시켜 줍니다. 근데 왜 부사란 말을 쓰냐면 이거 예를 들면 좀 쉬워요. 볼게요. 나는 일산을 좋아한다. 일산을 사랑한다. 그녀는 일산에 산다. 이 두 문장을 쓰면요. 보시다시피 I love 일산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she lives in 일산이라는 뜻이 돼요. 그 이 문장을 합치면 I love 일산 she lives in 일산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를 파악을 하고 갈게요. 영어에서는요, 전치사 플러스 제가 어제 조금 다뤘었어요. 명사를 전, 명, 구라고 얘기하고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거는 부사처럼 쓰여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는 문법에서 부사로 취급하고요. 부사는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돼요. 즉 내가 삼형식을 만약 얘기하면 삼형식은 뭐냐면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삼형식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만들었다. 케이크를 만들었다. 누구와 함께? 원래는 나는 케이크를 만들었다가 딱 삼형식, 딱 이 문장 형식이 갖춰진 건데 내가 여기에 with my friend, with my friend 이렇게 쓰면 내 친구와 함께인데 with를 여기서 전치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돼서 없는 놈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인데 그냥 여기에 첨가만 시킨 거야. 얘는 없다고 쳐도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선생님이 in 일사는 뭐라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사. 그럼 제가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게요.
일산 중복되니까 얘를 안 쓰는 대신에 이 자리에 뭐 쓴다? 위치를 쓰죠. 근데 어제 선생님 말씀드렸죠. 전치사가 쓰이는 이유는 뒤에 있는 명사가 무엇인지 얘가 규명을 해주고 있어요. 일산은 여기 문장에서 다른 게 아니라 장소를 나타낸다는 표현이에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일산은 인을 만나면서 장소가 됐어요. I love 일산. 여기서의 일산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 명사예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그냥 단어인 명사와 명사인데 얘는 in이라는 전치사를 만나면서 장소의 개념으로 변했어요. 그럼 제가 위치를 썼고 얘를 안 썼는데 in이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위치로 대신 얘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꾸며줘야 될 주인님이 없어졌어. 그럼 얘는 주인님을 찾아 떠나. 그 길을 떠나. 떠나서 어디 똑같이 앞으로 가냐면 여기 in 이렇게 앞으로 가. 그럼 이 문장은 I love 일산 in which she lives라는 문장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 그럼 in이 들어가 안 들어가? in이 안 들어가게 돼. in이 안 들어가게 돼. 왜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where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약속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놈이 명백할 때는 where은 어디라는 장소를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장소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관계, 자, 문장과 문장을 명사라는 공통점으로 관계시켜주니까 관계를 쓰고요. 부사를 쓰는 이유는요. 이 대신받는 요노마가 이 요노마 두 명이 얘를 뒤로 빼면 무슨 역할을 해? 부사 역할을 하잖아. 선생님 여기 부사라 그랬잖아. 부사 역할을 하지? 요렇게 부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관계 부사란 말을 써.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그 방법을 따랐다. 그 방법을 배웠다라고 합시다. 그는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 일단 1번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방법하고 같은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고요. I learn 수동태를 한번 써볼까요? I was taught. 글씨가 너무 이상합니다. 나는 배웠다. I was teach의 과거형인 taught를 쓰면요. 얘는 마찬가지로 배웠다는 뜻이 돼요. 가르쳤다의 수동태는 가르침을 받은 거지 배웠다는 뜻이 돼요. 난 뭘 배웠다? 그 방법. The way. 누구에 의해서는 저도 얘기를 안 쓰겠어요. 그는 풀었다. solved the problem. 그 방법으로에 해당하는 건 on the way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그 방법 상에서 문제를 풀었다는 뜻이 돼. 그럼 이걸 두 개를 합쳐 볼게요. I was taught the way he solved the problem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문장 뒤로 들어가죠. 너무 길기 때문에 선생님 생략을 하고요. 보세요. 여기서 중복되는 명사는 the way와 이 the way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를 안 쓰는 대신에 뭐를 쓴다?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다. 그 다음에 he solved the problem on까지 남게 되지. 그런데 이 전치사는 뒤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위치가 대신 받으니까 앞으로 튀어나갔어. 그럼 얘도 따라 나가. on 위치가 돼버려. 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on 위치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면 how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how라고 on 위치를 준말로 how라고 얘기를 하기로 통일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관계 부사가 돼요.
예, 이렇게 관계 부사가 나오게 돼요. 다른 거 하나 또 있을까요? 봅시다. I, 음, I remember. 바로 그냥 영어로 갈게요. The time. 나는 그 시간을 기억한다라는 뜻이고요. 더하기 플러스 we meet at the time. 저는 이렇게 문장을 쓰면요. 야, 나 그 시간을 기억해. 우리는 그 시간에 만날 거야 라는 뜻을 쓰려면요. 이렇게 we를 쓰면요. 한 문장을 합쳐볼게요. the time 똑같으니까 뒤에 걸 안 쓰는 대신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죠. 근데 at은 이 the time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 at 위치로 가. 얘를 우리는 뭐로 표현했냐면 when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관계부사는 the time when이라는 말이 나왔고 the way how라는 말이 문법 책에 보면 이렇게 같이 쓰인다라고 말을 해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 love 9. 나는 9라는 거를 좋아해. 난 9라는 숫자를 좋아해. 9라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가 만난 시간이야. We met at 9. 그럼 여기서 9이 여기서는 숫자인데 나는 여기서 그냥 9라는 숫자를 좋아한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9시에 만났어. 왜? at 시간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I love 9 which we met. 썼는데 at이 9이 지워지면서 얘를 돼 있었지. 그러니까 at이 시간을 나타내는 놈이 앞에 튀어나와서 여기 at로 나온다. 그럼 얘도 뭐가 돼? when으로 돼요. 이렇게 써요. 아,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된 관계 부사는 뒷문장을 봐봐. 어차피 얘네들은 부사지. 그럼 부사는 뒤에 문장 성분의 선행에 포함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문장도 포함이 안 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놈들은 뒤로 보내봤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기 때문에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돼. 즉 뒷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돼. 무슨 말이냐면 정리할게요. what이 쓰이면 what은 더띵 위치라는 뜻 더띵을 뒤로 빼면 위치를 만나면 더띵을 뒤로 빼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1번. 두 번째, 그냥 위치를 써도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로 빼면 어디 자리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얘도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놈은 앞에 내가 명사가 있고 대신 받는 명사가 있죠. 이렇게 되면 미안 명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지. 그러면 이 명사를 뒤로 빼더라도 얘하고 같으니까 어차피 이 두 놈아가 뒤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뒷문장은 완벽한 문장이 돼. 다시 얘기한다.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된 관계대명사로 된 놈은 뒷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라는 뜻이야. 이렇게 돼. 이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두 가지 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앞에 명사가 나올 때, 선행사가 나올 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얘를 뒤로 빼서 뒷문장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돼. 이렇게 전치사가 중복될 때는 이 명사를 뒤로 다시 볼게요. 앞에 선행사의 명사가 있고요. 뒤에 전치사 플러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요. 절차가 1번 명사를 뒤로 빼본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이 명사를 따라 들어간다.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문법 문제 풀이하는데 응용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꼭 참조를 하셔가지고 관계대명사 문제를 정복하시길 바랍니다.